트럼프 대통령의 무자비한 관세 위협과 투자 압박에 맞서 대한민국이 경이로운 저력을 과시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조지아주의 공화당 하원 의원인 버디 카터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조속히 현장으로 복귀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며칠 전 텔레그래프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난 9월 4일 이민 및 관세 집행국에 의해 급작스럽게 구금되었던 근로자 중 일부를 다시 데려오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본래 버디 카터 의원은 지역군의 공장 부지에 대한 강경한 이민 단속을 주도했던 장본인이자 상원의원 후보로 늘 강성적인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차 기숙사가 텅 비고 공장 가동이 멈춰 서는 경제적 재앙이 발생하자 그는 태도를 급변하여 한국 기술자들에게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법은 법이며 어떤 법도 덜 중요하지 않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이곳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권이나 비자가 만료되었다면 돌아가서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 프로젝트는 우리 주 역사상 단일 최대 규모의 경제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6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게 되어 흥분됩니다. 라며 한국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지아주 한국인 엔지니어 구금 사건 이후 미국 정부는 사태를 수습하고 이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워싱턴에서 양자 비자 실무 그룹 회의를 긴박하게 진행했으며 기존의 이스타 ESTA, 나나 B1, B2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도 해외부에서 수입한 장비의 설치, 서비스, 수리 등 미국 내 투자 과정과 관련된 광범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정역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나아가 미국은 주한미국 대사관에 전담 비자 데스크를 신설하고 이달 말부터 운영을 개시하며 한국 엔지니어들의 신속한 비자 발급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응급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충분치 않다며 냉정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재원 비자 E3와 숙련 전문직 비자 H1B에 대한 적극적인 확대 적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미국 의회의 반대로 인해 해결되지 않은 수건 사업을 이번 기회에 쟁취하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것입니다. 이는 숙련된 기술 인력을 다시는 미국의 변덕스러운 정책에 쉽게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한국 기업들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는 행위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협박을 자행하던 미국은 지금 내부적인 혼란과 격변 속에서 크게 휘청이고 있습니다. 7년 만에 발생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그랜드 캐니언과 자유의 여신상마저 폐쇄로 내몰았고 그렇지 않아도 고통받던 미국 여행업계는 그야말로 붕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대량 해고를 예고하며 자신들이 추진하는 이민 단속과 관세 정책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오만한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초래한 물가 상승은 일반 국민의 삶을 옥죄었고 공화당의 핵심 텃밭이었던 농민들은 중국이 대두 수입을 중단하자 격렬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결국 관세는 부메랑이 되어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되돌아갔으며 많은 미국인들이 높아진 물가 앞에서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 폭풍 속에서도 한국은 오히려 놀라운 실적을 기록하며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주장했던 트럼프의 무리한 3,500억 원 요구를 들어주지 말고 시간을 끌면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예측은 이번 수출 실적을 통해 명확하게 그 타당성을 입증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통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 실적은 3년 6개월 만에 사상 최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역대 고회 중 2위에 해당하는 성과를 기록한 가운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반도체는 2개월 연속 최대 수출액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수출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한 자동차 분야 역시 19.8% 증가한 64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동기 대비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은 메모리 가격 상승 효과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22% 증가한 166억 1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미국 내 관세 부담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역 중 8개 지역에서 한국 상품의 수출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 수출이 구여준 가장 좋은 실적을 새롭게 경신했다며 이는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대미 수출이 위축되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수출 시장 포트폴리오를 신속하게 다변화하여 일궈낸 값진 성과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며 한국을 압박했던 미국을 향해 들으라는 듯한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과거 중국의 사드, 타샤 HAD 보복으로 인해 당시 한국 수출 1위였던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몰아내졌을 때도 한국은 수출 다변화라는 놀라운 기지를 발휘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속에서도 한국은 다시 한번 그 전략적 역량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거대 기업들은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거나 한국 상품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최근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최고 경영자 샘 올트먼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극적인 협력의 장을 열었습니다. 지난 1일 올트먼 CEO는 이재명 대통령과 회동을 가졌으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양측은 한국의 인공지능 AI 대전환을 비롯하여 700조 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AI 기업인 오픈AI에 2029년까지 웨이퍼 기준으로 월 최대 90만 장 규모의 D램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전 세계 D램 웨이퍼의 월간 생산량이 약 150만 장 수준임을 감안할 때 90만 장이라는 숫자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특히 이 물량을 전부 고대역폭 메모리 HBM으로 생산할 경우 월간 약 10조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AI는 삼성 SDS와는 경북 포항에, SK텔레콤과는 전남권에 데이터 센터를 공동으로 건립하기로 한 배입니다. 세계적인 AI 기업의 데이터 센터가 한국에 들어서는 것은 한국의 산업 기반에 대한 확실한 인정입니다. 샘 올트먼 CEO는 한국은 세계 어느 국가도 갖추지 못한 독보적인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며 삼성 및 SK하이닉스와의 파트너십에 대한 기쁨을 표했습니다. 트럼프가 인프라가 미비한 미국 내에 공장을 짓도록 억지로 강요하는 행태와는 극명하게 대비되게도 오픈AI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한국의 핵심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 전 세계 군 장성들을 모은 자리에서 핵 역량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그는 최근 러시아로부터 받은 위협을 언급하며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무기 중 가장 치명적인 핵 잠수함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잠수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보다 25년 앞서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러시아는 잠수함 분야에서 42위이고 중국은 3위이지만 그들은 따라오고 있다. 핵 분야에서도 그들은 훨씬 뒤처져 있지만 5년 뒤엔 같아질 것이라며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동안 핵 군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트럼프는 러시아와 중국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대응하여 내년 군사력 증강을 위해 1조 달러 약 1,40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내년 미 해군이 잠수함, 구축함, 상륙함 등을 포함해 최소 19척을 증강할 예정이며 이는 향후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과거 미국은 하루에 한 척씩 선박을 건조했지만 지금은 선박을 건조하지 못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관세로 거둬들인 돈을 미국 부채 이자로 쓴다든지 관세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보상한다고 했지만 결국 이 막대한 자금이 국방비로 전액 전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군사력 증강에 쏟아붓겠다는 1조 달러의 국방비 중 상당 부분이 군함 건조에 사용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문제는 군함 건조 능력을 사실상 상실한 미국이 지금 한국에 압도적인 힘을 빌려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서 군함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 한국에서 건조된 군함을 직접 구매할 의사까지 내비쳤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 건조 능력을 보유한 한국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관세로 거둬들인 자금이 결국 군함 수주라는 형태로 한국의 조선산업으로 회귀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안보 분야의 합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그 내용이 곧 대중에게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 내용을 즉각적으로 발표하겠다는 움직임은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가 이번에는 철회되거나 최소화되었음을 시사하며 이는 조선업 협력이라는 핵심 변수 때문일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당초 통상협상과 연계하여 안보협상을 발표하려 했으나 통상협상 교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합의한 안보 분야부터 발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 장관은 구체적인 국방비 증액 규모를 언급하는 대신 그 안에 무엇을 어떻게 담아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안보 합의에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원자력 협정 관련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혀 엄청난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한국이 비밀리에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번 원자력 협정은 수년 내 한국형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결정적인 토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오히려 미국 시장에 대한 반도체 및 자동차 수출을 늘리고 핵심 투자까지 얻어내는 역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하며 위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쉽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버틸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AI 등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은 미국조차 쉽게 어찌할 수 없는 독보적인 국가적 저력을 만천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네티즌의 통찰력 있는 외침처럼 이번 트럼프의 위협에 대한 궁극적인 대처 방안은 명확합니다. 미국을 넘어선 수출 생산 다변화야말로 생존의 길이며 자주국방과 자체 핵무장까지 포함해야 나가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의 미래를 관통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이러한 급박한 국제 정세와 경제 대역전 드라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저력과 미국의 내부 혼란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모든 내용이 한국 경제와 안보에 미칠 파급 효과를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